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학원 강사 직업에 대한 이제 인트로로 해서 학원 강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프로 강사가 될지 아니면 프로 강사가 될지 아니면 선생님이 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 프로 강사는 자신의 성적,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그 책임을 주면서 성적을 올려준 만큼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적과 돈을 교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프로기 때문에 성적도 잘 올려주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프로 강사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고 인성 관리도 잘해주고 아이들한테 좋은 말도 잘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적 관리하는 돈을 대가로 받는 프로 강사는 자기 강의가 있어서 자기 강의로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려오는 학생이 많으면 대형 강사가 되고 안 그러면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형 강사가 있습니다. 학교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보다 더 학교 선생님처럼 진짜 스승처럼 아이들에 맞추어서 수업을 재구성해주고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전이나 경험 아니면 교육 자체를 포커스로 맞춰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초보 강사들한테 이렇게 프로 강사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이 선생님 형태가 될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쪽을 권합니다. 프로 강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면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 강사를 목표로 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 또 나눠서 프로 강사를 되면 강사 중심으로 강사로만 계속 클 것인지 아니면 원장이 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원장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영을 배워야 되니까요. 자, 이 원장형 강사 있을 때는 프로 강사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스펙 관리, 입시 관리, 상담, 스펙 관리나 입시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학원 운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입체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바로 시작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강사와 원장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죠? 네이버의 학관도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원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 장점들을 노트로 정리를 하면서 계속 지속해서 아이디어를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프로 강사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결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강사를 언제까지 할지, 원장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전문 강사로 계속 갈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쨌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수업을 하는 학과목의 목차를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학과목의 목차를 다 외우시고 목차를 외운 다음에 자기가 세부 목차로 재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부 목차를 재구성을 하셔가지고 시중에 있는 책들을 다 짜집기해서 편집한 자신의 책자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신의 책자를 만들지 못하면 이 책자를 수업하고 세부 목차까지 계량한 자기가 편집해서 만든 책자를 수업을 하면서 본인만의 책자를 써내지 못하면 나중에도 더 대형화된 강사나 발전된 강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수업하는 책의 세부 목차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고 써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수업하려고 하는 근처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다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거고,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의 흐름에서 시험 공부, 시험 공부의 흐름, 수능의 흐름, 어떤 유형이 유행하는지, 어떤 유형의 가지들이 유행하는지를 다 체크를 하셔서 본인만의 간단한 문제집이나 아니면 출력해 줄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알고 있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정리된 문제 풀에 대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인드 측면에선, 마음 측면에선 이렇게 강사냐 선생님이냐를 정하실 거면 두 번째 실력 측면에서 이렇게 자신의 책자를 만들고 문제집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왜 일본에 네. 여기 선생님 왜 강사를 한 다음에 왜 선생님 하기를 원하나요? 프로 강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돈 벌기가 더 수월하고. 돈을 버는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게 더 편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선생님을 하게 되면 이 프로 강사를 하면 대형으로 여러 명을 두고 수업하고 팀 수업만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기가 수월한데 학생 늘리기도 수월하고 학원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을 하게 되면 공부방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조그만 1대1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습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기는 대형 학원에 가든지 아이들을 많이 모을 중심으로 나에 맞는 아이는 수업하고 안 아이들은 책임 안 지는. 근데 여기서는 나에게 오는 학생들은 전부 다 관리해서 가르치는 그런 중심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하고 돈 벌고 이거 하라고요. 됐어요? 네. 근데 나는 이걸 중심으로 계속 했죠. 20년 동안.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면서 목차 세부 쓰고 책을 쓰는 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학원 강사가 되고 싶으면 처음에 출발을 대형 학원에서 하기를 권합니다. 대형 학원에서 출발을 해서 해야 시스템이란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란 걸 배우면서 그 안에서 시스템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고 그 대형 학원에서 출발해서 다른 학원들을 거치든지 교습소나 과외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운영할 학원을 생각하거나 그러겠죠. 자, 그래서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이 경험을 전부 다 피드백하면서 정리해둬야 됩니다. 정리. 그래서 여기는 학원 선생님 사이트를 권한다고 그랬죠. 학원 선생님 사이트를 해서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요거는 뭐라고요? 학습 사이트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경험을 하시면 첫 번째는 초보 때는 학습을 공부를 하고 조금 지나면 학생들을 공부하게 돼요. 학생 유형에 따라서 학생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다는 거를 학생을 공부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 학부모를 공부하게 되고 더 지나다 보면 학부모를 넘어서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의 변화, 교육 정책을 공부하게 되고 좀 더 지나다 보면 교육 정책을 넘어서 자신이 나란 무엇이냐, 학원 선생님은 나의 정체성은 뭐야, 스스로 강사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학생 성향이나 학생 유형 그러다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을 공부하다 보면 학습, 교육 심리학과 관련된 거, 성격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교육 정책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입시 정책이나 입시 상담이나 스펙 관리나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강사 유형인가 상담자 유형인가 상담실장 유형인가 아니면 원장 유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마음을 정리해서 마음을 쌓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경험을 해가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배워가서 이렇게 이제 4번이 되게 되면 본인의 배움이나 한 것들을 카페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학습 사이트가 이거는요. 과목마다 다 있지만 카페나 블로그에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차근차근 자신의 유튜브에 정리를 하면서 본인의 그 학습과 강사 스타일에 대한 그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되면서 이 카페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자 그렇게 경험을 해서 나중에 끝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은퇴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자로 완성시키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포맷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서 자신만의 학원 스타일들을 형태를 완성시켜서 자기 학원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공부해야 될 거 책자 써야죠. 쓰고 시작하는. 보통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중에 좋은 책 나오는데 뭘 그걸 굳이 이렇게 짧게 해서 만드냐? 본인이 수업할 수 있는 수업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수업법. 자, 수업을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들이나 A급 강사들은 시중에 나온 책을 다 보고 시중에 나온 동영상도 다 보고 그걸 참고해서 자기네 형태로 자기네 스타일로 변형해 갖고 자신의 수업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피드백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언급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맞춰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학원을 하면서 마인드 잡고 실력 쌓고 수업법 연구를 해서 모든 공부 다 해서 이렇게 학원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순차적으로 또 공부합니다. 학습, 학생, 학부모, 교육정책 나를 공부를 해가면서 나의 완성형인 카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학원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책자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정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첫 번째 동료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두 번째 학생과 학부형과의 관계, 학생과 학부형들이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동료들은 끈끈하게 10년 이상 개인 모임을 하면서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학부형, 그 직장 동료 외에 기타 이제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기타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과의 관계 이 세 개의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 플러스 이거의 균형 플러스 운동 이런 점을 점차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람들한테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는 모임이나 공부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아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 단순히 성적만 잘 나오게 자체가 힘듭니다. 단순히 성적만 잘 나오게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내가 그 과목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 가르쳤는데 학생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게 돼서 나중에 학습 공부하고 학생 공부하고 학부모 공부하고 교육정책 공부하고 나를 공부하는 것이겠죠. 자, 학원 강사를 되면서 전체적인 얼개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학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더 공부할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 옆에서 아들이 있으니까 저는요 1번 중에서는 선생님으로 출발해서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20년 동안 일관되게 그런데 스펙, 입시, 상담, 운영 다 하고요. 혼자서 1인 원장으로 공부방 하고요. 이거 다 카페에다가 20년 동안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수업 목차로 해서 책자로 나중에 더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도 한 10권 이상 써봤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시험 공부를 더 시켰는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어쨌든 수업법은 많이 연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2,000명 이상 돈 받고 유료 수업 선생님들한테 해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형 학원은 아니지만 학원 종류들은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학습 끝나고 학생 공부했고 학부모 공부하고 교육 정책을 공부하면서 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학생, 학부모 무난하게 한 번도 거의 요거 안 먹으면서 잘 넘어갔고요. 근데 요거는 좀 약해요. 친척들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뭐 요게 너무 많이 쏠려 있죠.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은 저번에 제가 이제 검은띠도 짰잖아요, 같이. 검은띠, 유독 검은띠 땄거든요.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허리가 좀 더 나왔으면 운동 좀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카페는 20년 동안 했고, 블로그는 좀 중단 중이지만, 지금 유튜브 1년 동안 제가 1800개 찍었잖아요, 동영상. 한 5년 찍으면 10,000개 정도 찍을 거거든요. 1만 개 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책, 이제, 완성 작업 들어갈 거고요. 1만 개는 무료로 보여주고, 1만 개는 유료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이거 1만 개 더 찍어갖고 무료로 해주고 그냥 책이나 쓸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책자를 만드는 거를 완성하기 전 단계로 유튜브로 샘플링을 하면서 같이 공부에 대한 유튜브로 이렇게 책자 쓰기 전 단계로 혼자서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살았어요. 학원 강사로.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가 첫 단계는 학원을 다녔고요. 학원 공부방, 뭐 교습소, 뭐 이런 거 다 해봤고요. 자, 2단계는 논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국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3단계는 지금처럼 논술 공부하면서 글을 써놓고 3단계를 지금 유튜브를 찍거든요. 2만 개를 찍으면 4단계는 책을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준하게 해놔서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공부법 책자로 쓰면 거의 한 10,000장이 넘을 것 같거든요. 2만 페이지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압축해서 정리해서 쓰는 게 만약에 5,000페이지면 5,000페이지를 떠들어보면 공부가 뭔지 대략적인 흐름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써놓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한 학원 강사, 사교육자의 한 선생님의 사교육 선생님의 교육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을 쓰는 게 목표예요, 평생에.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은 3단계 유튜브 2만 개 찍기입니다. 그러면 네. 1단계 그러면요 4단계 할 때는 네. 그때는 몇 세일 것 같아요? 지금이 50세니까 65세면 65세 정도면 4단계까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짧게 글 쓰면서 살 생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소설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못 쓰든 잘 쓰든.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아빠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증거를 다 남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